나는 그날 가족 모임의 한가운데서 무너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찌르는 가운데 여동생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언니, 아직도 그 낡은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나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꿈꾸지 않아?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엄마, 걱정 마. 그년이 제트를 타게 해줄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어쩌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서울의 번화한 호텔 연회장,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가짜 화합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이는 내 인생을 훔친 도둑이었다. 그녀는 내 남편을 빼앗았고 우리 회사를 삼켰으며 심지어 내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하지만 민준이의 그 한마디는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제트. 그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다. 그건 그녀를 하늘로 보내 영원히 추락시키는 무기였다. 나는 한때 모든 걸 가진 여자였다. 20대 후반에 결혼해 남편 태호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키웠다. 우리는 제조업으로 시작해 전자부품을 수출하며 부를 쌓아갔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명품 가방으로 어깨를 장식한 지은이는 내 여동생, 5살 어린 나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항상 나를 부러워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 그녀의 그 말은 이제 생각해보니 독이었다. 태호가 회사를 키우는데 지은이를 비서로 고용한 게 화근이었다. 그녀의 미모와 교활함이 우리 가정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했다. 지은이가 태호의 출장 동행을 자처하고 늦은 밤 회의로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었다. 나는 바보처럼 믿었다. 가족이잖아. 하지만 어느 비오는 밤, 호텔방에서 그들을 목격한 순간 모든 게 변했다. 태호의 입술이 지은이의 목덜미에 닿아 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소리쳤다. 이게 뭐야? 태호는 변명했다. 오해야. 지은아가 술에 취해서. 하지만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오빠가 나를 강제로. 그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태호는 회사의 지분을 주장하며 나를 고립시켰다. 지은이는 증언대에 서서 언니는 회사에 무능했어요. 오빠 혼자서 키운 거예요 라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그녀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나는 패소했다. 회사 70% 지분을 잃었고 강남 아파트도 그녀의 것이 됐다. 민준이는 그때 15살이었다. 내 유일한 버팀목. 하지만 그는 이미 상처받은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왜 우리를 버려? 이혼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월세 50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 나는 그곳에서 민준이와 살았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나는 프리랜서 번역으로 버텼다. 지은이는 태호와 결혼해 우리 회사를 인수합병으로 키웠다. 지은그룹으로 재탄생한 그 회사는 이제 삼성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언론은 그녀를 자수성가한 여성 CEO로 띄웠다. 가난한 집안에서 나온 여성이 남편의 도움으로 성공했다. 그 기사 속에 내 이름은 한 줄도 없었다. 그날 가족 모임은 지은이의 주도로 열렸다. 어머니의 70세 생신. 호텔 연회장엔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샴페인 잔이 부딪혔다. 지은이는 레드 드레스 차림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번쩍이며 들어섰다. 태호는 그녀의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지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지은이가 잘 됐네. 나는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내 옆에 무표정하게 와인을 마셨다. 연회장이 무르익을 무렵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어머니 생신을 맞아 특별한 발표를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저희 그룹이 새롭게 프라이빗 제트기를 도입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CEO가 직접 시승할 거예요.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언니, 너도 타볼래? 아,
돈이 없으니까. 다음 생에나 웃음소리가 터졌다. 친척들의 시선이 나를 비웃었다. 어머니조차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너도 좀 분발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쥐었다. 분노가 목구멍을 막았다. 그때 민준이가 일어났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모, 그는 지은이를 불렀다. 축하해.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그녀가 제트를 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은이가 웃었다. 뭐? 민준아,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엄마, 그년이 제트를 타게 해줄게. 그리고 추락하게. 연 회장은 얼어붙었다. 지은이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얘야, 이 새끼가 미쳤어. 태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따라 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말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그년이 우리한테 한 짓 다 갚아줄게. 그의 목소리는 15세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복수의 맹세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는 방에서 노트북을 두드렸다. 뭐해? 내가 물었다. 그는 화면을 보여줬다. 지은이 그룹의 주식 차트, 내부 문서들. 어떻게? 학교 친구 아빠가 투자자야. 해킹은 아니고 그냥 정보 공유에.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준이는 태호의 아들이었다. 지은이의 피가 섞인 그 아이가 왜 나를 위해? 다음 날 나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물었다. 너 왜 그렇게 증오해?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빠가 이모랑 결혼한 날 나한테 새 엄마가 될 거야라고 했어. 하지만 이모는 나를 무시했어. 태호 오빠 아들이라고만 불렀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울던 그 밤들 다 봤어. 나는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는 내 복수자가 될 작정이었다. 우리의 계획은 은밀하게 시작됐다. 민준이는 학교 컴퓨터 클럽에서 코딩을 배웠고 나는 옛 동료들을 만났다. 지은이 그룹의 약점은 해외 수출 계약이었다. 태국 공장 건설 프로젝트, 뇌물 스캔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옛 직원에게 연락했다. 도와줄 수 있어. 그는 주저했다. 위험해. 하지만 민준이가 보낸 익명 이메일이 그를 설득했다. 증거를 주마. 한 달 후 첫 타격이 들어갔다. 온라인 언론에 지은 그룹 뇌물 의혹 기사가 터졌다. 주가가 5% 하락했다. 지은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위 보도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좋아, 시작이야. 하지만 복수는 예상치 못한 대가를 요구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내 이모가 회사 망치려 한데 아이들이 속삭였다. 그는 집에 와서 피를 흘리는 코를 만지작거렸다. 괜찮아, 엄마. 하지만 그의 눈은 어두웠다. 나는 후회했다. 민준아, 그만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 갈 거야. 시간이 흘렀다. 2달, 그리고 반년. 지은이 그룹의 주가는 요동쳤다. 뇌물 스캔들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태호는 구속됐다. 지은이는 홀로 버텼다. 그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녀의 피로를 봤다. 가족의 배신이 제일 아파요. 그녀가 말했다. 가족. 나를 말하는 건가? 나는 TV를 껐다.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민준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다크웹에서 해커를 고용했다. 돈은 내가 벌었어. 아르바이트로 모은 500만 원의 해커는 지은이 그룹의 서버에 침투해 더러운 비밀을 뱉어냈다. 세금 탈루, 노조 탄압, 심지어 태호의 불륜 녹음 파일. 우리는 그걸 유출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다.
지은이 파멸 해시태그가 트렌딩 됐다. 지은이는 나에게 연락했다. 처음으로. 언니, 이게 내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침묵했다. 민준이 때문이야? 그 애는 내 조카잖아. 나는 웃었다. 조카. 내가 우리를 버린 순간 가족은 끝났어의 통화가 끊겼다. 그날 밤 그녀의 차가 우리 원룸 앞에 섰다. 지은이가 내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민준이가 말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앉았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민준이는 차갑게 물었다. 뭐가 잘못됐어?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언니를 배신한 거, 하지만 오빠를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나는 소리쳤다. 사랑. 내 인생을 훔친 게 사랑이야. 지은이는 울었다. 돈 줄게. 회사를 돌려줄게. 제발 그만해. 민준이가 웃었다. 늦었어, 이모. 제트 타는 날 내가 직접 타봐. 지은이는 무슨 소린지 모른 채 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이의 계획은 지은이 그룹의 신규 제트기 도입 이벤트였다. 그녀가 시승하는 그날 모든 게 끝날 터였다. 이벤트 준비는 치밀했다. 민준이는 해커에게 지시했다. 항공 시스템에 바이러스 심어. 고도 1만 피트에서 엔진 고장. 나는 충격받았다. 민준아, 그건 살인인데. 그는 나를 봤다. 엄마, 그년이 우리를 죽였어. 회사를 잃고 엄마가 자살 시도한 그날 기억해. 나는 기억했다. 약을 삼키려던 그 밤, 민준이가 막아준 날. 하지만 법으로 갚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법은 부자 편이야. 우리는 직접. 나는 갈등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은이가 불타는 제트기에서 비명을 지르는 꿈, 태호의 얼굴, 어머니의 실망. 하지만 민준이의 결의는 나를 끌어당겼다. 그는 이제 16, 키가 훌쩍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엄마, 나 믿어. 이게 공평한 복수야. 사건은 점점 커졌다. 지은이 그룹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은행 대출이 끊겼고 직원들이 항의 시위를 했다. 지은이는 언론 플레이로 버텼다.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나는 옛 친구를 만나 더 많은 내부 정보를 모았다. 수진아, 왜 이렇게 변했어? 그녀가 물었다. 변한 건 지은이야. 그녀가 날 죽였어. 민준이의 학교 생활은 더 나빠졌다. 그는 퇴학 위기에 처했다. 해킹 의혹으로. 교장실에서 그는 말했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집에 와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이벤트 날짜가 잡혔어. 다음 주. 그 주,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쇠약해 보였다. 수진아, 지은이를 용서해. 가족이잖아. 나는 울었다. 엄마, 지은이가 날 배신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지은이를 미워하지 마. 그 애는 내 그림자였으니까.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지은이는 나의 연장선. 하지만 그녀는 날카롭게 자랐다. 이벤트 전날 지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총을 들고. 아니,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쥔 건 권총 모양의 가짜였다. 언니, 이게 끝나면 나 죽을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죽여줄게. 제트로. 그녀는 충격받은 얼굴로 갔다. 민준이는 문을 잠갔다. 이제 후퇴 없어. 이벤트 당일 인천공항 근처의 전용 활주로.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지은이 그룹의 제트기, 반짝이는 은색 몸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다. VIP 손님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지은이는 흰 우주복 차림으로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오늘 제가 직접 조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다. 민준이와 나는 관중석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민준아, 정말 할 거야.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항공 제어 시스템이 떠올랐다. 해커의 작업이 완료됐다. 5분 후, 그는 버튼을 눌렀다. 제트기의 엔진이 포효했다. 지은이가 계기판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비행기가 미끄러지듯 활주로를 달렸다. 이륙 순간 내 숨이 멎었다. 제트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5,000피트, 8,000피트. 민준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지금 그는 입력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와, 이 느낌. 자유로워. 하지만 곧 비명이 터졌다. 엔진 이상. 떨어져 조종석이 흔들렸다.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에서 제트기가 연기를 뿜으며 기울었다. 관중석이 아수라장이 됐다. 테러야,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민준이의 팔을 잡았다. 멈춰, 하지만 늦었다. 제트기가 추락했다. 폭발음이 울리며 불꽃이 하늘을 물들였다. 지은이의 비명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언니. 왜? 경찰이 달려들었다. 우리는 도망쳤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민준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끝났어. 엄마 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뉴스는 항공사고로 보도됐다. 원인은 시스템 오류. 지은이는 사망 판정. 태호는 감옥에서 자살했다. 어머니는 쇼크로 쓰러졌다.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민준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이모가 불타는 꿈 위에 그는 울었다. 나는 그를 안았다. 우리 잘못이야. 복수는 우리를 갉아먹었다. 회사 잔재는 팔렸고 우리는 다시 가난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서로만 있었다. 수사가 시작됐다. 해커가 잡혔다. 그는 우리를 지목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수진 씨, 협조하세요. 나는 고백했다. 내 아들이 복수심에 민준이는 미성년자라 보호됐지만 나는 구속됐다. 교도소에서 나는 지은이의 사진을 봤다. 그녀의 미소, 이제 영원히 멈췄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차가운 벽, 울음소리, 그리고 후회. 나는 매일 민준이의 편지를 기다렸다. 엄마, 학교 잘 다녀. 사랑해. 그의 글씨는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변했다. 복수의 대가로 그의 어린 영혼이 상처 입었다. 출소 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수진아를 용서할 수 없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민준이를 데려 강원도로 갔다. 작은 마을, 바다를 보며 살자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다. 컴퓨터 공학. 엄마 덕분에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 지은이의 죽음은 우리 삶을 바꿨다. 언론은 비극적 가족사로 마무지었다.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그림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우리는 다시 서울로. 하지만 호화로운 삶은 아니었다. 평범한 아파트, 소박한 식사. 민준이는 연애를 시작했다. 여자친구 수연, 착한 아이. 엄마, 결혼할게. 그는 말했다. 결혼식 날, 나는 울었다. 행복해라. 하지만 밤에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아직도 꿈에 나와. 이모가 나는 안심시켰다. 시간이 약이야. 그러나 과거는 쫓아왔다. 지은이의 비서, 옛 직원이 찾아왔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는 소리쳤다.
민준이가 막아섰다. 그만해. 끝났어. 하지만 싸움은 벌어졌다. 비서가 칼을 휘둘렀다. 민준이가 다쳤다.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엄마,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그 사건 후 민준이는 더 강해졌다. 그는 보안회사에 취직했다. 사이버 복수 전문. 나처럼 되지 않게 그는 클라이언트들을 도왔다. 배신당한 사람들. 나는 그의 파트너가 됐다. 상담사 역할. 분노를 이해해. 하지만 파괴는 안 돼. 10년이 흘렀다. 민준이는 26살, 성공한 CEO. 그의 회사는 한국 최고의 사이버 시큐리티 업체. 나는 50대, 그의 조언자. 우리는 제트기를 샀다. 진짜로. 기억나?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락의 교훈. 어느 날 태호의 사생아가 나타났다. 지은이와의 아이, 8살 소녀. 아빠가 죽기 전에 엄마를 찾아달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름은 지은. 아이러니. 나는 그녀를 안았다. 집에 와 민준이는 주저했다. 엄마, 위험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용서의 시간. 소녀 지은이는 우리 집에 살았다. 그녀의 눈은 여동생의 그것이었다. 민준이는 그녀를 가르쳤다. 복수는 안 돼. 사랑으로 갚아. 소녀는 웃었다. 삼촌, 고마워.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소녀의 학교에서 괴롭힘. 내 엄마가 살인자래. 아이들이 말했다. 소녀가 자해했다. 병원에서 민준이가 울었다. 내 피 때문이야. 나는 그를 안았다. 아니. 우리의 선택. 우리는 소녀를 보호했다. 민준이의 회사가 학교를 조사했다. 괴롭힘 주동자를 적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옛 비밀이 드러났다. 지은이가 남긴 유언장. 언니, 미안해. 모든 게 내 욕심이었어. 민준이에게 제트를 타게 해줘. 자유롭게 날아. 민준이는 충격받았다. 이모가. 나를. 그는 제트에 올랐다. 하늘을 날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이해해. 오늘 나는 제트기의 창가에 앉아 있다. 민준이가 조종관을 잡고 소녀 지은이가 옆에. 서울이 아래로 펼쳐진다. 엄마, 봐, 우리 가족.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용서가 시작됐다. 하지만 가끔 밤에 지은이의 웃음이 들린다. 언니, 제트를 타오. 이제 그건 자유의 상징. 우리는 날아오른다. 배신의 재에서.